다음은 전처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기는 프리프로세서라고 하고요. 컴파일러 실행 전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스 코드에 포함된 지시자들을 해석해서 코드를 추가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합니다. 즉, 그 전처리의 지시자를 쓰면은 프로그램에 코드를 추가하거나 코드를 대체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처리기 지시자는 즉 프리프로세서 다이렉티브는 소스 코드 내부에서 샵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처리기 지시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크로 선언 지시자, 두 번째는 파일 삽입 지시자, 그 다음에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가 되겠습니다. 매크로 선언 지시자는 전처리기에서 실제 값으로 대체되는 것이고, 파일 삽입 지시자는 이 전처리 문장이 있는 곳에 파일을 실제로 삽입하게 됩니다.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즉 이런 소스 파일에서 이 전처리 지시자를 사용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 값으로 대체하거나 그 다음에 파일을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할 경우만 이 코드를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즉 소스 프로그램의 전처리 지시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의 코딩의 효율을 좀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매크로 지시자의 사용법은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샵 define 하고 요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요 매크로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 mname이나 매크로 네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고, 매크로 네임을 사용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은요, 이 매크로 이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에 이 값으로 다 대체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경우에 실제로 요게 가령 샵 define max 최대값을 6으로 선정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맥스가 들어가 있는 모든 소스 코드의 맥스를 찾아서 그 부분을 전부 6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건 어떨 때 이용하냐면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이 6이라는 값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 6이라는 값은 모든 장소에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가령 최대 문자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직접 6으로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 최대 문자가 6에서 10으로 바뀔 때는 이거 일일이 찾아서 다 바꿔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쓰게 되면은 이 max라는 변수를 하게 되면 6 대신 max를 쓰게 되죠. 프로그램 내부에 전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때는 이 앞에 있는 이 6만 10으로 한번 바꿔주면은 전체가 자동적으로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한 그 상수값,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의미를 갖는 값을 내가 지정할 경우에는 이런 매크로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이 include, 즉 파일 삽입 지시자입니다. 이 샵 include라는 이름을 쓰고 이와 같이 이게 꺽쇠가 아니라 이게 다운표입니다. 미스타이핑 났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 문장이 있는 곳에 이 파일에 실제로 삽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배울 이제 뒤에 쪽에서 신텍스를 얘기하는데, 프로그램에서 해당하는 위치에 특정한 변수나 뭐 함수의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그 프로그램 앞쪽에 이 반복적으로 들어갈 패턴이 있습니다. 이 문장인데 이것을 이 파일에 넣고 단순히 한 문장으로 이걸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컴파일러는 그 지시자를 만날 때마다 해당하는 이 파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크기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수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꺽쇠를 쓰느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꺽쇠를 쓰느냐 아니면 더블 코테이션 다운표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다운표를 쓰는 경우에는 이 파일이 지금 작업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고요.
이렇게 꺽쇠를 쓰는 경우에는 이것은 시스템이 지정한 특정 위치에 파일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인데요. 이것은 여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코드를 실행한다. 즉 이와 같이 if define 뭐가 있고 이 값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실행하고 없으면은 다른 부분을 실행하고 이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if define 그다음에 else define 그러니까 if 뭐가 만족하면은 얘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걸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을 실행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else if는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하는 거죠. 이걸 만족하면은 이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 이 조건을 테스트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if else 만족 else if 또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이걸 만족 else if 또 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이거 나중에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즉 이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걸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다음 조건을 테스트하고 다음 조건이 만족하면은 이걸 테스트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만족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다른 조건을 테스트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면 테스트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으면 마지막 이걸 테스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 조건들이 여기에 있는 이 조건들이 선택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달라지게 되는데 매번 그 A 환경 때는 이렇게 작성했다가 B 환경에 또 작성하고 코드들이 달라지는 거죠. 일정 부분이 C 환경 때는 또 특정 부분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각각의 파일을 이렇게 ABC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대신 이 문장을 써서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를 써서 A 조건일 때는 이 부분, B 조건일 때는 이 부분, C 조건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 별도로 이렇게 파일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런 조건부 컴파일 지시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